자, 일반 물리학 3장 물체의 운동 상대 속도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직선 운동에서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평면 운동으로 해서 포물선 운동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지하는 관찰자가 본 속도, 물체의 속도를 절대 속도라고 하면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본 속도는 정지하는 관찰자가 본 속도와 다르죠.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속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상대 속도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찬 자동차는 10m/s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다음 또 다른 자동차가 있어요. 또 다른 자동차는 100m/s로 달리고 있다고 합시다. 엄청 빠르네요. 10m/s가 36km/h니까 100m/s는 아마 360km/h가 되겠죠. 거의 KTX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10m/s, 100m/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지한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자, 속도, 이것을 절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A 자동차에서 타고 가면서 B라고 하는 자동차, 매우 빠른 자동차의 속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네, 90m/s로 보이겠죠. 이런 것을 상대 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준 거죠. 이런 것을 A라고 하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B,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속도다라고 하는 상대 속도 개념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 아래와 같은 물체 A와 B 상태의 물체 운동을 갖다 해석해 봅시다. 관측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 운동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 상태는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A라고 하는 움직이는 관측자가 본 이 물체의 속도는 위쪽과 아래쪽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올라가는 때는 위쪽, 아래쪽 방향, 즉 Y방향의 속도만 갖게 되겠죠. 그런데 정지하는 관측자 B가 바라본 이 물체의 속도는 X방향과 Y방향 속도를 모두 갖게 되죠. 출발할 때도 X방향과 Y방향의 속도를 모두 갖게 되죠. 이렇게 운동 상태, 관측자에 따라서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얘가 X방향의 속도를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활차가 X방향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 활차는 VX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Y방향의 속도도 가지고 있죠. 그럼 누구와요? 이 공이요. 그럼 이 Y방향의 속도는 여기에서 이 Y방향의 속도하고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위쪽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상태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A가 본 물체의 속도는 VY가 되는 것이 상대 속도가 되는데 이 상대 속도가 VY가 정말로 맞는지 한번 이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A가 본 B의 상대 속도인데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공의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B 프라임이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을 VB 프라임이라고 하겠다. 이거는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VB 프라임에서 VA라고 하는 속도를 빼주면 되는데 VB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공의 절대적인 속도를 말하죠. 이 절대 속도는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VB 프라임은 VX에다가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화살표는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VY 방향의 J캡의 공의 속도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속도를 갖다가 빼야지 되는데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X방향으로 VX로 달리고 있어서 자, A의 속도를 빼게 되면 VX의 I가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빼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VY의 J만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봤냐면 지금 상대 속도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즉 A가 본 이 B'이라는 물체의 속도를 갖다가 바로 VYJ라고 해서 Y쪽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물체의 운동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대 속도 개념은 자, 이것으로 해서 예제 한두 개를 풀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제인데 강물에서 가로질러서 보트가 가고 있다. 이런 예제 비슷한 겁니다. 바로 경비행기가 있는데 이 경비행기는 위쪽 방향, 무조건 200km/h로 날 수 있대요. 최고 속도가 200km/h라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던데 이 바람이 동쪽으로 100km/h로 불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 이게 바람, 윈드가 되고 100의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경비행기는 200으로 갈 수 있는데 목적은 북쪽으로 가야 돼요. 즉 북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면 어떻게 이 비행기는 날아가야 합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겠죠. 자, 속도 벡터 성분의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200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의 속도 방향은 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직에 대해서 왼쪽 즉 시계 방향으로 몇 세타 방향 돌아가는 이 각도로 가면 되겠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는데 이 각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인 세타가 바로 200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200분의 1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대속도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이 물체, 즉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속도는 원래 200이에요. 그런데 이 물체는 또 다른 물체의 속도, 바로 바람의 속도를 타고 원래의 운동 상태하고 달라졌죠.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속도 개념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왜 상대속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면 바로 내가 바람의 속도를 갖다 측정을 했을 때 그 바람의 속도가 0이 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 바람을 거슬러서 똑바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고 있죠. 근데 나의 속도는 자, 이쪽 수평 방향의 속도와 수직 방향의 속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내가 가는 속도가 이 바람의 속도하고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한다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수직 방향으로만 날아갈 수 있고 북쪽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바라본 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바라본 이 바람의 속도가 0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대속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기본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비가 10m/s로 아래 방향으로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1초에 10m 가는 빠르기로. 자, 그런데 나는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36km/h로 가고 있어요. 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36km/h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36km/h를 계산해 보면 10m/s가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km/h가 10m/s면 20m/s는 바로 72km/h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력 변환에서 비례식으로 이 정도를 암기해 놓으면 다양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할게요. 자, 자동차도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날 A라고 하고 물체의 속도를 V, B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자동차에 탄 운전자가 본 B의 속도를 갖다가 보죠. 그러면 자동차에 산 운전자가 손 이 물방울의 속도는
물방울의 속도에서 그 다음 자동차의 속도를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럼 벡터의 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것은 VB의 벡터에서 더하기 역벡터 VA의 벡터가 되죠. 그러면 자, 평행 이동해서 볼까요? VB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10이고요. 그 다음에 VA라고 하는 건 오른쪽인데 VA의 역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VA 벡터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VB 벡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의 합 벡터는 자, 이 대각선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10, 10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10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VA가 본 B의 속도. 내가 바로 꼭 똑바로 떨어지는 것을 B를 향해서 앞으로 막 달려가게 되면 B가 막 나한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B의 속도는 바로 10 루트 2가 되고 어느 쪽으로요? 나를 향해서 45도로 비스듬히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관측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 이유는 내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대 속도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세상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한 아주 옛날 옛적 천동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천동설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죠. 우리도 그런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세 번째 주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